치킨, 피자, 이디야 커피, 당구장, 홍콩 반점 이렇게 복지시설이 괜찮다 보니까 저희 때 기준으로는 아플 수 있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상병 6호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오늘은 국가전략기동부대 귀신 잡는 해병대를 전역한 예병 내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승! 해병대 제1사단 2상륙 기습대대 화기중대 병 1273기 예비역 병장 이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필승! 대한민국 해병대 연평부대 포구대에서 근무한 공영병장 이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필승! 저는 이사단 김포 8일대 육중대에서 근무했던 청룡병장 박경주입니다. 필승! 저 해병대 유교단 17중대에서 근무했던 병 1253기 이광입니다. 근데 제가 좀 들었던 것 중에 그 병장 앞에 청룡병장, 뭐 상승해병 뭐 그런 뜻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사단마다 다 용 색깔이 다 달라요. 아, 여기는 뭐였어요? 1사단은 황룡입니다. 여기는요? 연평부대는 공룡인데 공룡, 그리고 근데 이사단은 약간 악습으로 좀 유명해서 예. 많이 맞아서 약간 시퍼렇게 멍들었다 네. 해서 이제 청룡이라고 불립니다. 아, 소총은 여단 다 묶어서 흑룡이 나 있습니다. 아, 흑룡. 네. 아, 각각에 맞는 그 표시가 있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병에서 도는 이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물어보고 먼저 좀 네. 가볼게요. 네네. 포항 3,000km 걷고 김포 3,000대 맞고 백령도 3,000마리 먹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실제로 먹어보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은 실제로 먹은 적은 전 없다. 실제로 먹은 적 아, 없어요. 소총은 없다. 어떤가요, 김포는? 아무래도 전방이다 보니까 좀 높은 간부장도 제외돼 있고 네.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독립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악습이 좀 많았어요. 아, 악습. 그러면 여기 부분에 김포 3,000대 맞고는 어떻게 보면 살짝은 의미는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네. 아, 많이 저는 사라지긴 살짝 했다. 맞은 적은 있어요. 아, 살짝? 예. 그 살짝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어디 병원에 치료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알겠습니다. 포항 네. 3,000km 걷는데 그만큼 훈련이 많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아무래도 저희 사단이 해병대 내에서 최후방 부대다 보니까 네. 훈련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무가 없고 훈련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의미는 있다. 좀 과장되긴 했지만 의미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군부대에서 훈련 받는 것만큼 네. 또 의미 있는 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군인은 훈련이죠. 맞는 것보다는 훈련이 낫잖아. 네, 맞습니다. 연평은 어떤가요? 그 사실 아까 벌레 이야기가 예. 백령도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섬으로 다 묶이는 거예요. 백령도나 연평도나 약간 비슷한 느낌인가요? 약간 비슷한데 백령도가 좀 아무래도 더 힘들겠죠. 조금 더 멀리 있고 이제 그렇긴 주소에 한데 들어가니까. 문제는 백령도는 그만큼 이제 시설이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 롯데리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롯데리아요? 예 오. 연평도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왜 놀래는 거야? 포항에 있었으면서. 아, 네. 포항은 더 좋습니다. 포항은 뭐 드라이브 스루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메인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OX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본인이 들어간 우리 해병대 꿀이었다, 아니다, 개빡셌다, 헬이었다. 꿀이면 O, 헬이면 X. 하나 둘 셋. 헬, 꿀, 헬. 그럼 바로 다음 질문하게 되니까 힘들었다는 거야. 힘들었다는 거고 우리 박형준 예비역 병장님만 난 꿀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재입대를 한다고 한다면 해병대 갈 거다. 20살의 패기로 나 해병대 들어갔지만 다시 전역했다. 다시 가야 된다. 해병대 가겠다. O. 목숨 걸고 안 가겠다. X. 하나 둘 셋. 해병대를 다시 가겠다. 네. 이제 우리 형준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간에 꿀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병대를 다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재입대를 하는 게 군필자로서 좀 상상도 하기 싫은데 네. 제가 1년 반 동안 몸담았던 곳이 해병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더 잘하는 법을 알고 적응을 타 부대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가도 해병대를 갈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뼛속까지 해병이라서 해병대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 또 아버님이 UDT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 UDT고 예. 우리 동네 특공대. 왜 다시 간다고 하는 이 거예요? 거꾸로 들었잖아요. 이게
아, 예, 의미가 있나요? 조건부로 제발 아,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섬으로 안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차라리 김포나 포항으로 가겠다. 진짜 그 육지에 있는 애들이랑 자꾸 네.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예, 예. 이게 연평도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가지고 진짜. 그럼 우리 김포 포항은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꿀이라고 한 이유가 네. 저도 물론 뭐 힘든 점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꿀이었다. 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아무래도 전방이다 보니까 네. 근무 위주잖아요. 남들은 이제 완전 몸 쓰면서 다치고 그럴 때 저는 아무래도 좀 잠 못 자고 네. 그냥 좀 피곤한 느낌이었으니까 근무 서면서 그럼 경계병 임무를 많이 했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영상 감시 근무 그 CCTV나 아니면 TOD 그런 거 그 말씀하시는 장비 다루면서 아. 이제 근무 섰는데 실제 상황도 물론 많이 발생했지만 네. 몸 다른- 쓰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편하니까 영상 하시면은 그 대학교 과가 뭡니까? 저는 이제 임상병리과요. 물론 해병 나오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인원 부족하면은 병과 상관없이 일단 넣어요. 맞아요. 우선 넣고 왜 다시 간다고 하시는 저는 거예요? 광성님보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걸겠다. 일단 섬이 아니어야 되고 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포항은 아니어야 된다?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일단 강화도를 가도 저희 어머니 고향이 그 강화도라 보니까 네. 거리적 유대감이 좀 있고 네. 20년 동안 산 곳도 김포 검단이라 보니까 집 나가면 그냥 저는 보는 군인이다 해병대예요. 아. 그래서 집 가까운 좀 군생활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이사담이면 해병대에 간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해병대 갈 수는 있다. 섬은 아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병대를 어떻게 보면은 다들 지원을 하셔서 가신 거잖아요. 네. 예. 왜 지원을 하시고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대 전에 이제 목이랑 허리가 심하게 안 좋았어요. 신체 4급을 받았는데 4급을요? 네. 오. 그러니까 원래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어릴 때부터 직업군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기왕이면은 짧고 굵게 군생활 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근데 해병대 알아보니까 되게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2년 가까이 재활 치료를 해서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남다르기는 하네요. 그죠? 4급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어쩌다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제가 경상남도 마산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해군을 가려고 했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너 해병대 한번 안 가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막상 또 찾아보니까 이제 막 공수훈련, IBS 훈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익스트림한 거 좋아해가지고 또 생각은 있었고 옷이 예뻐요. 전투복이? 전투복도 좀 예쁘고 예. 팔각모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멋있긴 해요. 저도 약간 이런 빨간 체육복 그런 거 보고 좀 지원한 것도 있고 네. 보통 이제 운동했다 하면 군대 때 약간 해병대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해병대 지원한 것도 있고 빨간색에 여기 좀 꽂힌 것도 없잖아요. 있었던 거네요. 그죠? 운동도 좀 했고. 네네. 근데 생각보다 뭐 특수부대나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멋져 보여서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쵸? 어땠나요? 여러분들 좀 대단한 이유는 좀 딱히 없고 학교 선배가 야 너 군대에 집 가까운 게 최고라고 하셔가지고 앞에 부대 갈 줄 알고 했는데 섬에 가버린 그런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래요? 아까 마산이었으니까 포항 정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1사단, 2사단이 대부분인데 네. 포항이면 마산이랑 가깝다. 그쵸. 그쵸. 김포면 학교랑 가깝다. 네. 그럼 괜찮겠네. 근데 어림도 없지, 연평도. 지역은 그 백령도랑 네. 제가 알기로 200캐리인가 100캐리 이런 사는 사람들은 그 섬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사는 동기가 제주도 말고 이사단으로 갔어요. 육지 사람은 섬을 보내는 건 이제 랜덤인데 섬에 있는 사람은 섬을 안 보내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본인들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수원에 살고 네. 이제 김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주 멀지는 않는 저는 솔직히 1시간 거리여서 저는 어쩔 때는 이제 뭐 휴가를 뭐 들어갔다가 뭐 며칠 뒤에 나올 예정이면은 저는 그냥 차 끌고 가서 근처 세워두고 며칠 뒤에 휴가 나와서 제 차 타고 나왔어요. 가까우니까. 네네. 가까웠나요? 집이 경기도 광주인데 네. 포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KTX 타고 2시간 반 정도 가서 제가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뺑뺑이 같은데 진짜 그냥. 랜덤. 랜덤이에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같은 거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석 이런 걸로 인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나요? 요즘 이제 입대하는 친구들이 많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러프해졌나 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그거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거의 학교를 안 나갔어요. 못 나갔다. 예, 거의 웬만하면 조퇴 끊고 네. 그냥 다 입시학원 가고 그랬었는데 네. 저도 그래서 출결 때문에 걱정했었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출결을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별로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출결 때문에 해병대를 4번이나 떨어졌어요. 어. 출결 점수가 제가 알기로 0점부터 10점까지 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빵점이어가지고
이게 헌혈 한 번당 1점이 올라요. 예. 그래서 헌혈을 16번 정도 하니까 점수가 충족이 돼서 제 기수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출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좀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뭐 그 정도는 차감돼서 들어갈 수도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출결 점수에 지장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해병대 넣는 애들은 봉사 시간이 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삼수를 하고 나니까 2년이 지나버려가지고 봉사 시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럼 뭐 이제 봉사, 헌혈, 출결 뭐 이 정도 체력 그런 건 안 보나요? 원래 체력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체력 본 것 같은데. 코로나 옛날에. 때문에. 푸시업이랑 잇몸 일으키 해서. 저는 그렇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그게 없어졌었어. 지금은 다시 생겼어요. 그래요? 끝나고 1987기부터 다시 체력 검정 봐서 들어가요. 그러면 체력, 헌혈, 출결, 봉사, 그리고 자격증 쪽은 이제 자격증.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훈단이 지금 6주인가요? 7주. 7주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다고 지금 엊그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 한 주가 없어졌답니다. 저희 때는 그냥 6주였어요. 그냥 6주.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건가요? 이게 제가 이제 훈단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은 해병대를 안 간 분들도 그 훈단에 있는 DI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영상에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에 그 훈단에 들어갔을 때 비춰진 그 DI 느낌이 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입대하는 친구들이 해병대 처음에 가게 되면 훈단을 가장 먼저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간접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자라면 보통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네. 막 조교한테 좀 이제 막 조금 이제 막 개길 생각하고 그러는데 예. 그냥 훈단 들어가면은 일단 네. 그 생각이 없어져요. 아예 사라진다? 네.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해병대 그 간부가 적이라고 배운다던데 해병대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간부가 DI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은 일단 다른 일반 간부들이랑은 네.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게 DI들은 군인 딱 내가 배우고 싶은 그 롤모델 그 자체여가지고 네. DI들은 되게 존경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예. DI가 이제 최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요? 연평도에 있다 보니까 간부들이 기본적으로 엄청 바쁜데 네. DI들은 약간 훈련단들을 갖다 잘 지키고 훈련병들을 멋지게 만들어서 섬으로 보내줘야 되는 9 to 6 존재잖아요. 그 직장인들. 후임들 중에서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은 애들 들어오거나 막 분가도 모르고 들어오고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DI들이 일을 안 한다 하고 저희가 좀 약간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저희 쪽에 있는 간부들은 막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있고 본인도 신병으로 갔을 때 뭐 그걸 못 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할 아유, 거예요, 그렇죠? 혹시 훈단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기억에 남았던 훈련이나 아니면 진짜 이것만큼은 진짜 피하고 싶었다. 훈련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때 병천이 523기 이교육대 3소대 인원 대표에서 지금까지 사과드리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해병대를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해병대 5대원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못 쓰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불침번 하다가 어떤 네. 그 하사 DI님한테 예. 저는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그 말을 실수로 쓴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였지? 똑바로 하겠습니다인가? 네. 그걸 썼는데 네. 그걸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훈련병 XX가 5도대인 걸 많이 배웠어? 왜 하고 이제 전체 소대 기상에서 아니 그 훈단에서는 그 뭐야 그 알아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절대 안 돼요. 간부한테 그런 거 네. 쓰면 안 돼요. 제가 듣기로 뭐 천자봉? 아.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네. 어때요? 천자봉이 예. 보통은 이제 13시간 정도 걸리는 행군이에요. 13시간? 네, 이 천자봉 고지정복인데 정확히 예, 말하면 천자봉을 올라가서 고지정복, 즉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 네. 저희 이제 1교육대 8소대 소대장님께서 고지정복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소대장님도 그 전에도 그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 네, 소대장님이 저희 기수 때 소대장님 말씀으로는 천자봉을 104번을 다녀왔대요. 근데 길을 잃었다고요? 네, 근데 저희 소대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예. 저희가 또 여름 기수다 보니까 비, 번개 이런 게 되게 많이 쳤어요. 새벽 내내, 아침 내내 치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막 멘탈도 나가고 저희만 산을 막 오르락 내리락을 거의 다른 소대들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럼 왔다 갔다 13시간인데 거의 19시간, 20시간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17시간 정도 걸려서 복귀를 했거든요. 저희가 도착해 있을 때는 다른 소대 애들은 다 체육복으로 환복하고 네. 개인 정비를 마친 시간이었고 네. 저희만 이제 거짓골로 복귀를 한 거죠. 근데 천자봉 자체가 솔직히 저희 기수는 꿀을 좀 빨았어요. 원래는 이제 완전 무장으로 가는 게 정석인데 예. 저희 기수 때는 뭐 비도 오고 아.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단독 무장으로 갔거든요. 네.
어떻게 완전 무장으로 갔네? 예. 완전 무장으로 네. 가셨어요. 어땠어요? 근데 이게 첫 행군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입대를 하고. 힘든 건 일단은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력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아 앞에 사람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고. 네, 그냥 힘든 것도 막 힘들고 발 아픈 것도 마지막쯤에 좀 잊혀지고 네. 그냥 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게 천자문 갔다 오면은 빨간 명찰 쓰듯이. 네. 네, 그거 이제 그래요? 이거 끝나고 나 이제 진짜 해병이 되니까 이런 한 생각은 버틸 수 있고. 뿌듯함은 확실히 그 끝나고 네. 나서는. 갔다 올 때 81기 애들 이제 막 이러고 있더라고. 맞아. 후배병들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훈단 교육 뭐 6주나 7주 마치고 나서 바로 자대 배치로 가게 되는 건 똑같은 거죠? 후반기 교육이 따로 있으면은 교육부터 맞습니다. 일반 뭐 보병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무로 가는. 아니요.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 저희 때는 네. 연평도랑 여당 같은 경우에는 섬에 들어가기 전에 입도 휴가를 줘요. 입- 5일을 줬어요. 입도 그래서 휴가가 네. 뭐예요? 그 신병 위로 휴가를 땡겨서 쓰는 거예요. 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랑 가족한테 인사하고 와라 해서 네. 저희는 신병 위로 휴가가 없었습니다. 신병 위로 휴가가 이제 네. 훈단 때 그 수료를 하고 나서 네. 갔다 오는 거고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실무에서 그게 위로 휴가로 지급이 되는 형태였고 첫 휴가 때 보태쓰고 그랬죠. 그럼 지금은 아무튼간에 그럼 훈단 끝나면 지금 현재는 바로 휴가를 나가나요? 그쵸. 섬에 있는 지금 사람들은 나간다고 이제 코로나 없으면 그렇게 아 하겠죠. 섬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처리를 네, 해주고 네. 김포 포항은 아닌가? 저희는 어. 일단은 실무에서 실무에서 휴가를 나갔고. 네 맞아요. 처음에 소총도로 갈 줄 알았나요? 저는 입대 순간부터 수록할 때까지 그냥 이사단 가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김포. 네. 어떻게 김포로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예. 수원세다 보니까 저기 사령부나 제주도가 저희끼리도 이제 좀 거기가 꿀빤다 네. 이런 말이 있어 제주도 가고 싶었는데 예. 그나마 김포 걸려서 조금만 안심했어요. 아무래도 거기서 섬 걸리면은 진짜 애들끼리 엄청 막 비웃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해병대분들은 일단 훈단은 무조건 포항에서 훈련을 받죠. 네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기피하는 데는 다 섬이에요? 1순위 섬이죠. 저희도 일단 저희는 섬이었어요. 네. 섬. 네, 섬. 알겠습니다. 연평도 갈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발표할 때 그때 딱 알게 된 거예요? 몇 명만 이제 따로 이제 그 먼저 발표한 장면을 이제 직관을 하고 와요. 조작이 없었다는 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나중에 근무지가 이제 종이로 날라오는데 그럼 그때 이제 네. 연평도가 됐다는 네. 걸 알게 된 거예요? 포항 어땠어요? 저는 좀 원했던 부대가 네. 아무래도 4단급 부대였어요. 기왕이면 1사단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육군의 공수부대랑 유격부대가 있잖아요. 네. 해병대는 공정대대, 유격대대, 상륙기습대대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해병대에만 있는 보병 전투 부대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IBS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보트 같은 거 얘기하는 네, 거죠. 예. 이게 약간 해병대 이미지랑 잘 맞고 네. 저는 원래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딱 이 부대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럼 원했던 훈련 같은 것들을 다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훈련 열애 없이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상륙 기습 여기 보시면은 있네. 네, 예. 이게 휘장이거든요. 네. 눈물 없이는 절대 딸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상륙 기습 특공 같은 경우에는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2주짜리 훈련인데 1주는 육상주, 1주는 해상주 IBS를 운용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배우는 그렇지만 기초 과정인 훈련이죠. 또 기억에 남는 훈련 같은 거 있나요? 저는 81mm 박격포 병이었어요. 네. 그래서 행군할 때 무장이나 특전조끼나 병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는 또 박격포를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총까지 하고 군장 대신에 박격포를 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요, 군장 매고 군장도 매고. 네, 승모근에 예. 이렇게 얹혀 가거나 아니면 전완근으로 이렇게 들거나. 근데 이게 되게 무거운 게 박격포 장비 하나가 적게는 12kg에서 많게는 15.5kg이에요. 그 총 무게가 어느 정도?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무장 기준으로 예. 텐트, 침구류, 군용품, 식량, 물 이렇게만 넣어도 제가 알기로는 30kg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고 훈련 갔다 오면은 승모근이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모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포항의 훈련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차라리 섬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새벽에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좀 실전 투입이 좀 많은 편인가요? 특히나 이제 통신병대 같은 경우가 정말 고생했고 그것 때문에 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겠죠. 그때 이제 탈북자가 한번 이제 연평도로 도망온 적이 있었습니다. 연평도로? 예, 근데 YT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 거기서 바다를 건너와요. 그날이 강풍 때문에 이제 배가 제대로 안 뜨는 날이었는데 네. 그때 배가 안 뜨니까 북한 배들도 이제 자기 배로 이제 약간 도망간 거죠 다시. 네. 정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그 틈을 노리고 탈북자들이 새벽에 막 이렇게 막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비상 이제 근데
배가 넘어오는데 이게 북한이 총 들고 있는 벤지 탈북자 벤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막 다 비상해가지고 총 투입이 됩니다. 그런 비상 상황 같은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할 것 같아. 종종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말할 수 네. 있는 게 방금 탈북자 얘기죠. 아, 늘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것 때문에 연평도 이제 부대 안에서도 이제 긴장감 유지하기 위해서 네. 선후임 간에 이제 해야 될 건 해야지 하면서 네, 갈구기도 하고. 갈굼에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기간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훈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는 있나요? 원래 적었었는데 네. 지금 부대장님이 훈련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소청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훈련을 예비대 때 하게 했는데 여단에서 이제 IBS 하러 올라오고 하면 이제 가고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북한에서 도발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소청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잖아요. 네 작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2000년생 남성 중에서 저보다 군생활을 빡세게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열악하게 한 사람은 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섬이 저희 보통 수돗물 같은 거 먹을 때 지하수에서 끌어오잖아요. 아, 그럼 수돗물을 당연히 지하수를 먹지 뭐 바닷물을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하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절벽에서 그 펌프로 끌어와요. 이게 만약에 파도가 세면 그 펌프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군대 생활 이제 중사 상사분들 세상의 모든 걸 다 고친다 하잖아요. 예. 그분들도 그런 전문적인 영어는 못 고쳐요. 형천 치고 해무 뜨고 그러면은 그 파도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아저씨들도 이제 못 와. 못 오죠. 그래서 네. 중대가 물이 통제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은 예. 세탁 못하고 샤워 못하고 식판 비닐 씌워서 먹습니다. 똑같네요 저희랑. 근데 샤워할 때 이제 바닷물 향 나고 그러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이제 샤워를 어떻게 했냐면 병들 4명 데려놓고 이제 딱 2분을 잽니다. 아, 2분 안에 무조건 샤워 끝내고 와라. 그 딱 20초 센 다음에 20초 동안 물 묻혀 하고 물 묻힌 다음에 타이머 멈추고 다 거품 묻혀 하고 이제 양치하고 이거 머리 감고 네. 하고 다 모든 인원이 준비가 되면은 네. 자 1분 40초 틀 테니까 너희 다 씻고 나와라 하고 2분 샤워하는데 그런 날도 감사한 날이었어. 그냥 아니면은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중요 부위만 물티슈로 닦고 그래서 저희 때 내려온 속담이 저기 중대장님 댁에는 물티슈가 한 200박스 있다. 근데 제가 운이 좋은 게 저 네. 말년병장 때 행정관님께서 네. 거기 주민분들은 그 해수 담수를 쓰는데 그건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좀 그래서 그걸 지원을- 이제 지원한 협정을 맺으셔가지고 다행히도 전역하는 날 샤워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저녁하는 날 샤워를 하고 나왔다. 저 진짜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 어때, 우리 김포는 시설이 어떤가요? 아, 저는 이제 전방에 있을 때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물탱크에 있는 물로 사용했는데 따뜻한 물이 이제 일정 양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선임들이 먼저 씻고 와서 예. 나머지 이제 후임들은 차가운 물로 좀 더 샤워하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PX가 없고 전방이다 보니까 그냥 황금마차라는 게 이제 그거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근데 가끔씩 황금마차 아저씨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안 올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솔직히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이제 담배 서로 막 부족해. 없어가지고 막 서로 막 훔치고 또 어. 제가 어떤 날에는 저희는 이제 하사관부가 저희랑 좀 친했어요. 일병 때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제 체스터 이제 간풍함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좀 딱 봐도 이제 선임들이겠구나 싶어서 봤는데 이제 간부였던 거예요. 와 간부가요? 네. 아니,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일주일 동안 담배가 아예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황금마차 하시는 분께서 정기적으로 와야 되는데 한 번씩 빠지다 보니까 이게 빵꾸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을 물은 있었다. 여기는 그쵸. 씻을 물조차 없었고 보급 뭐 이제 이런 담배라던가 이런 거는 거기 마트가 있나요? 그거 저희 또 PX가 있었어요. 아, 있긴 네, 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거기에 너무 열악하니까 있긴 있어야 되긴 네, 네, 하니까 알겠습니다. 연평도는 시설이나던가 이런 것들 어땠어요? 그나마 일단 PX는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산하에 있는 옛날 영상이 우도 경비되어 있죠. 아, 뭐 유배지라고 했던 제가. 예, 그런 데는 황금마차 이렇게 보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부대로 가면은 연평 부대로 가면 GS25가 그냥 붙어 있어요. 걔네는 맨날 이제 물자 보급 이제 부족 없이 잘 살았고 저희는 이제 PX에 물건이 동나면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은 좋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거 들었을 때 어때요? 아, 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저는 꿀 빨지 않았나. 아, 시설적인 생각을 부분에서 네, 1사단의 중심에 해룡의 집이라고 있어요. 해룡의 집. 네, 해룡의 집. 네. 여기서 치킨, 피자, 이디야 커피, 당구장, 홍콩 반점 이렇게 복지 시설이 괜찮다 보니까 저는 시설에 대한 열악함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섬에 계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다. 폰단 때 이제 구보하면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데가 바로 해룡의 집이었는데 이제 그리고 청파간 빵집도 있고 떡볶이 뭐, 먹고 싶다. 막 떡볶이도 있고 맞아요. 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휴가를 나와야 되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날씨가 좀 안 좋거나 네네. 뭐 해무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배가 나갈 수가 없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휴가를 어떤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 어떤 이유로도 배는 안 뜰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다, 파도가 세다, 아니면 앞이 안 보인다로 이제 배가 안 뜰 수 있는데 그게 사전에 통제가 될 때도 있고 네. 당일에 갑자기 이제 통제가 될 때도 있고 일단 기다려봐라 오후배는 될 수도 있다 하고 그래서 나가는 날은 무조건 아침부터 맑아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안 뜬다? 그럼 사전 통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휴가가 하루 더 생깁니다. 아 그거는 이제 복귀를 하지 말라고요? 복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집안에서 올라오기도 힘들고 하는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짜 휴가를 그냥 줍니다. 사전에 통제되면. 근데 사실 그렇게 하루 늘어났다고 해서 뭔가 계획 잡고 뭐 누구 만나는 것도 사실 애매할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제 후임 같은 경우는 전투복까지 다 입고 있는데 그때 통제나 오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해병대 이런 섬의 장단점이 또 있을 수는 있다. 그래도 단점이가 대부분이죠. 일단 복귀하는 시간이 이제 보통 다른데 육지에서는 뭐 6시에 복귀하셨나요? 18시에? 9시인가 8시? 와, 밤. 저희도 저녁 21시. 저희는 근데 복귀 날 자체에 이제 그 12시 또는 그 전까지 해가지고 네. 부두로 가야 돼요. 전국에 어디 있든 간에 이제 마산에 있든 간 서울 간에 있든 간 배 타는 것 때문에 휴가를 이틀인가 더 준다고는 해도 네. 그 복귀하는 게 좀 까다로워가지고 네. 사실 이제 그냥 적당히 주는 그러면 괜찮은 인천 부두에서 연평도까지는 배로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수마다 다르겠죠. 배가 기수마다 다를 게 있나? 배가 바뀌었어요. 배 바뀌었어요. 아, 배가 바뀌었어. 배가 좋아진 거예요? 옛날 카페리오 타셨나요? 그러면 연평도는 플라잉 카페리오였고 우리 때는 옹진 해밀이. 제가 아마 첫 휴가까지만 프라임 카페리오라는 걸 탔고 네. 그러면 2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 배가 바뀌어서 코리안 킹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1시간 50분 만에 아. 섬에 도착하기 때문에 휴가 나갈 때는 좋고 복귀할 때는 싫고 이제. 나갈 때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복귀할 때 최대한 늦게 복귀해야 되니까. 소청도 같은 경우에도 인천 거기서 복귀를 하나요? 우리 때는 복귀 전날에 8시까지 도서 파견대 모여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왔어요. 복귀 전날에? 네. 무조건 도파대로 갔던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휴가가 하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휴가는 이제 그 복귀하는 날 기준 8시고 입도를 그 다음날에 하죠. 휴가가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0.5일이 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선 후임 간의 그런 실무생활 이거는 진짜 많은 궁금해하시는데 해병대에서 아프면 기압이 빠져서 아픈 거다. 심지어 코로나 때 코로나를 걸려도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라 기압이 빠져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있다고. 근데 이게 솔직히 그냥 선임이 아프면은 예. 그냥 진짜 아프구나 근무 자리나 대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부터 들고 네. 근데 후임이 다 아프다 하면은 이게 아무리 아. 아파도 아프면 쉬니까 네. 일단 꿀을 빤다 생각해서 건진다. 네. 건진다. 건진다는 게 꿀빤다는 표현인가요? 네. 그리고 아. 후임일 때 이제 일을 나서서 배워야 나중에 선임이 돼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아프다고 자꾸 빠지면은 그 선임이 되어서도 이제 후임을 가르쳐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임은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저희 때 좀 바뀐 게 아프면 기압이 빠진 거다 이래서 이제 아파도 막 이런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네.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보고를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이제는 진짜 아프면 이야기해야 된다. 기압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면 기압이 빠졌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네, 전 들어봤고 저희 때 기준으로는 아플 수 있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상병 6호봉. 그때부터는 좀 짬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거든요. 아, 상면 꺾이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짬밥부터는 네. 해병 1사단에 있는 포항병원이 있어요. 포항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와. 아프면 그냥 알아야 됩니다. 의무실이 가장 큰 그 불의 안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대마다 분이 다르겠지만 네. 이걸 호봉제라 하거든요.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1병 3호봉 이상부터 네. 이제 언어순환 뭐 예를 들어서 뭐 뽀뽀는 입맞춤 담배 흡연. 담배 피다가 네. 말하는데 흡연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제동이 걸리는 거네요? 네네. 1병 때 이제 손을 가리고 이제 침을 뱉는데 어디서든 네. 침 뱉을 때 그냥 손을 가리고 뱉어야 돼요. 그러다가 자기 손에 뱉겠는데? 근데 이제 상병 때부터는 그냥 뱉을 수 있다. 그냥 복장이라든가 뭐 말하는 거, 언어 습관 모든 게 이제 네. 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못하는 게 계급별로 있어가지고 그 상병 때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편해지고 상병 꺾이면 확실히 좀 편해지고. 그게 또 이제 부대마다 케바케긴 한데 네네네. 뒷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뒤진 병장부터. 네. 그런 거 있죠. 앞진 이런 상병 뒷진 병장. 네, 이런 자세가 둘 다. 네. 진짜 편한데 이거를 막 앞짐, 뒷짐도 네. 이것도 네, 계급이야? 저희 이제 옆집이 상병 5보 옆집은 옆짐은 뭐야?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옆집. 이렇게. 앞짐이 이제 상병 1호봉. 맞아, 앞짐은 상병. 아니, 네. 그러면은 2등병, 1병은 뭐 차렷이야? 차렷인데 진짜, 이 그러니까 팔에 힘 주고 있는지 편해도- 가끔 이제 건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고 차렷하고 있는데? 있으면 이게 흔들리면 이렇게 쳐요. 흔들린다 이러면 이러면은 이제 혼나는 또는
이렇게 팔이 들어가면은 네. 이러면 혼나요. 이것도 기억나는데 여름에 팔 접을 때 이거 기억나서 이거 참 아, 이러고 그 한 손가락부터 그러니까 이제 막 네 손가락까지. 이게 팔을 접잖아요 여름에 네네네. 이게 여기까지. 네. 근데 접었을 때 기압 보려고 네. 이게 손가락이 들어가면 안 된다예요. 아 그만큼 타이트하게 접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손가락 한 개가 맞선임, 두 개가 만맞선임. 들어가면 땡겨와라 이런 식으로. 계급별로 확실히 이런 뭐 전투복의 뭐 자세나 기본적인 어떤 그 모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게 있었는데 네. 점점 없애자고 하는 이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여기 팔 들어가서 이게 떴어. 그럼 이걸 신고하기도 되게 좀 애매하지 않나? 누군가 신고합니다. 아, 요즘에 다 신고하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요즘에 만약에 그런 부조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찌르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뭐 처리가 바로바로 돼버리나요? 그날 저녁에 일단 그 신고 접수되고 진술서 같은 거를 바로 적고 네. 일단 분리유치시켜요. 피해자는 1층, 뭐 가해자는 5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분리유치시키고 네. 그 다음 날에 바로 소속 변경이 돼요 일단.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1303 신고가 바로 들어가면 이게 해병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군 자체가 좀 느리잖아요. 뭐 해주는 게 네, 맞아요. 조치를 취해주는 게. 네. 근데 그건 진짜 빠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무에 딱 가게 되면은 그 위에 뭐 맞선님이나 뭐 1병급이 무슨 뭐 쪽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등병 1병은 뭘 못하고 뭐 하고 뭐 하는 뭐 외우라고 하는 거. 네. 그게 아직도 있나요? 인기상 이런 것들이? 저 때 군생활 할 때 그거 아직 기억나는 거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아 책 학원 정도? 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진짜? 논문 하나 정도 약간 해야 될 것들 스스로 적기도 하고 네. 선임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다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봐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도 있대. 불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상한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연평도 이쪽에는. 삼천대 맞고 김포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수표 위주로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기수표면은 몇 기 선임 몇 기 선임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건- 사실은 그거는 네. 같이 생활하려면 기본이기는 한데 근데 그게 또 악습이어서 또 간부한테 걸리면 안 돼서 화장실에서 몰래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걸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워지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 안에 다 외우라고. 모든 중대원들. 예. 싸워도 외우라 하지 않나? 저희는 싸가까지는 이제 없애는 분위기였고. 싸가는 공식 군가가 아니고 네. 아. 싸제로 만드는 그냥 군가 같은 느낌? 저희는 그게 악습이었어요. 싸가를 외우게 하는 게. 이게 공식적으로 싸가 군대에서 알아요? 한두 달만 불러줄 수 있어요? 그 싸가가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싸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잠깐만요. 첫 휴가 때 뭘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가지고 예. 해병대 휴가 신고 이런 걸 찾아봤는데 초휴가가라고 첫 휴가를 나가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부른 노래가 아 그거는 좀 영상에도 몇 번 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공공장소에서 해놓으니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걸 했어요. 저 부모님 앞에서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야기 안 하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유튜브랑 이제 페이스북에 막 올리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증거가 남아가지고 누군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아니 그게 난 싸간 줄은 난 처음 알아가지고 혹시 그리고 그런 거 있네. 제가 엊그저께 최전반 분들 거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누르면 인정 경찰 뭐뭐 이렇게 본 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해병대도 혹시 뭐 이런 거 누르면은 뭐 그런 게 손대면 일단 관에서만 되는 건 어디든 똑같을 거고. 근데 저희는 그게 있었는데 이거 태극기 누르면 애국가 부르고 예. 두 번 누르면 이절 나오고 빨간 명찰 떼면은 죽는 척 막 쓰러져야 되고 선이 붙여질 때까지. 예. 태극기도 있잖아요. 태극기를 떼면 아 우는 거. 나라 잃었다고 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흐느끼면서 막 울어야 되고. 아 이거는 뭐 거꾸로 붙인 거 있었나요? 북한만 그러면은 외국어를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노는 문화로서 해야 되는 건데 아. 과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 모를 때 선임이 아 이거 지금 잘못 붙였네 하고 떼는 순간 저도 근무 서다가 영상 보다가 선임이 떼면 바로 막 우는 척하고 막 한번 가면 이제 왜 그러냐 그럼 또 선임이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냥 혼자 그냥 감정에 벅차 올랐다 이러거나. 근무사인데. 네. 선임 명찰을 떼서 좀 뜨겁다고 해야 되고 선임 계급장 떼면 아 무겁습니다 이렇게 아.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뒤에도 말대로 이게 이제-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난 깔깔인 줄 알았어요. 우리 육군에서 깔깔이 같은 경우에 뒤에 막 그림 그리고 하는데 뭐예요 이거는? 이게 아무래도 그냥 후임들이 네네. 이제 전역할 때 이제 해주는 약간 선물 같은? 이게 아까 말한 싸가 중에 네. 빠따가라는 그런 거거든요. 빠따가요? 예. 아, 좀, 예. 예. 부끄러운데, 이제, 이게 빠따가고, 네.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제 소속을 이제 한자로 이제 박아준, 오버로크 박아준 거거든요. 해병대 특등사수 이건 뭡니까? 저거는 저는 기본 옵션. 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다 있는데, 네네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선택한 거고, 네. 이 디자인을 다 이 배지하고 해가지고, 알배치 다 있네. 이거 하나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10만에서 20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맞추는데? 이 배지도 따로 이제 사야 되는 거거든요, 또. 네네네네. 이 배지가 아마 이게 다 해서 5, 6만원 했던 거거든요. 나 이거 장사나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가깝게라 해가지고 흑색 가케티네요. 네. 다 세트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막 네. 이거랑 흉내피랑 해서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다. 예. 그리고 또 전투 모드 있죠. 전용 모 있었나요? 저 전용무가 그런 식으로 막 딸린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석이다. 정석이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아, 이런 것도 다 그냥 깔끔하게 나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부대 안에 다 이렇게 팔가목 써요? 팔가모는 기본적으로 저희 전투복이랑 세트로 복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업을 할 때 잠시 벗어놓거나 이런 거 되는데 네. 밖에서 항상 쓰고 있어야 됩니다. 베레모는 안 쓰죠. 수색대나 왜냐면 수색대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수색대 얘기하시니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해병대에서 헌병이랑 수색인가? 거기는 뭔가 기수를 안 쳐준다는 말도 살짝 없잖아요. 의장대인가요 혹시 그거? 아, 의장대인가? 아, 저기는 뭐 해병으로 안 쳐줘. 약간 이런 부대도 있나요? 이제 저는 군 생활하면서 들었던 게 예. BTS라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그거 말고 보급, 통신, 수색. 저는 수색대원들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네네네. 보급, 통신, 수색은 뭐 기열이다. 보급, 통신은 꿀 빨고 예. 수색은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열을 박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수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훈련도 더 빡세게 했으면 빡세게 할 것이고 그 안에 내무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거기에 들어간지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들은 건 다른데 이제 네. 보급 통신은 맞는데 수송입니다. 수송. 저희는 수색이었어가지고 수색 그 병들이 예. 보병을 무시를 해요. 아 그러니까 보병이 제일 많은데 기본적으로. 네, 보병 안에 수색이 있는데 수색병들은 일반 보병, 저 같은 박격포병 이런 사람들을 안 쳐주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서로가 반을 조금씩 하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쪽 보병들이 역으로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어떻게 보면 동기기도 하고 선우임이기도 하지만 네. 그냥 그런 말들이 재미삼아 나오기는 한다. 네, 그냥 군대에서 좀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훈련이나 아니면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첫날에 예. 이제 저녁 점심 시간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좀 알차게 해가지고 네. 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기합된 네.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뭐 했나요? 뭐 춤췄나요? 아니면 뭐 노래했나요? 거북이 알 낳는 소리랑 뭐라고요? 거북이 뭐 알 낳는 소리 막 신음 소리 같은 거 막 죄송한데 거북이 알 낳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제가 이게 좀 방송 심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보지 그렇고 그냥 아무튼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다 뭐 거북이 예. 알 낳는 거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선우임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것들 있나요? 해병대가 기수 문화잖아요. 똥차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 아래 세기수 후임들이 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되는 거죠. 네. 저희 중대는 전역 7일 전부터 7일 전부터 그럼 바로 아래 기수, 세 기수가 본인보다 선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짓궂게 괴롭히거든요. 저를 이제 똥차 태운 친구가 네. 제가 저녁 6일 정도 남았을 때 저를 15명이랑 20명 정도 있는 곳에 갑자기 이렇게 세우더니 TV로 음악을 트는 거예요. 예. 제로투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한준 해병님 제로투 한번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쳤거든요. 그 앞에 이제 후임들이 다 있고. 네, 앞에 막 1, 2병 다 있었는데 예. 막 섹시 댄스 같은 거 시키니까 되게 좀 그랬는데 예. 저녁 전날에는 원래 근무 열애를 시켜주거든요. 집까지 채비하라고. 보통 근데 저녁 전날까지 근무는 안 쓰지, 일반적으로는. 그쵸, 일반적으로 안 써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에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상황실 이렇게 앞을 지나다가 근무를 서는 두 기수 후임을 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얘가 막 웃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네가 내 대신 근무 서라. 저녁 전날에? 아니, 그쵸. 장난으로 얘기한 거겠지. 근데 저는 한 5분 10분 정도 한 담배 피고 다시 교대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근데 3시간을 근무를 썼어요. 그리고 저녁 당일에는 조식 식사를 되게 맛있게 하고 있었는데 두 기수 후임이 네. 마찬가지로 와서 그 짬통 그거를 저랑 똥기랑 같이 버리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네, 둘이서 같이 이거 붙잡고 음식물 예. 쓰레기통 버리고. 저녁 당일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혹행위를 하는 거네. 그쵸. 짓궂게.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업보예요. 이런 똥차무는 부대마다 하나씩 있나요? 저희도 있죠. 있어요? 해병대 아까 이빨이라 했죠. 예. 그 이빨을 뽑는다고 합니다. 막 그냥 갑자기 여기는 똥차고 여기는 이빨을 뽑는다. 누워 있는데 갑자기 입으로 뺏어 하면 막 갑자기 이제 막내들이 와가지고 입으로 뺏어 간다.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좀 장난일 수는 있긴 있겠다, 그렇죠? 근무까지 서는 건 되게 세 보이네. 근무 3시간은 진짜 너무 같다, 인간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그때 한번 이제 전방에서는 탄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탄 이제 세는 날이 있는데 그냥 그 아이스 에이지 이제 들어보셨죠? 원피스에서 사용하던 어떤 인물이 사용하던 기술인데 저희 얼음땡 하듯이 얼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저녁 한 두세 달 남은 이제 선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납발 이제 간부 통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임이 아이스 에이지 한 거예요. 간부가 있는데? 예. 그래서
오 이거 진짜 아, 안 돼. 병장이 하사한테 이제 그 간부 이제 화가 난 거죠. 아, 그만하고, 빡치지. 예, 저희가 딱 멈추고 있는데 간부 이제 거기서 그만해라. 니네 장난치지 말고 그냥 계속해라.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선임말이 더 우선이니까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부가 그 선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들 빨리 풀어달라고. 요즘으로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데 그만큼 그 병장의 힘이 막강했다라는 거네요. 예, 그때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해병대 멋있어서 들어온 분도 있고 아니면 난 진짜 뭐 가고 싶어서 들어온 분들도 있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해병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대했던 고가 또 이제 막상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고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네. 제가 입대 전에 상상했던 해병대의 이미지랑 겪어본 이미지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냥 입대 전에 장난을 되게 많이 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딱 합동근무 첫날부터 장난치더라고요. 그 당시 겨울이었어가지고 예, 예. 막 귤을 중대에 막 보내주는데 귤을 이렇게 근무 테이블에 놓더니 구멍을 2개 뚫어요. 저한테 쳐다보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거 눈싸움 하라고.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래가지고 3, 4분 동안 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임이 이제 얘 기합 확인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귤 눈을 이렇게 감겨주더라고요. 지 손으로.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좀 짬먹고 후임들한테 눈싸움 시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당한 거를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1도? 확신할 수 있어요. 후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확신할 수 있다. 네. 뭐 댓글 달아주셔도 그런 문화들은 좀 어떻게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져야죠. 어땠어요? 청도 같은 경우는 그때 워낙 그 북한군이나 작전상 좀 첨예하기 때문에 네. 가오케이나 부조리 이런 거 했다고 했을 때 그게 막 작전에 관련된 거면 간부님들도 눈 감아 주시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거 찐빠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좀 상급부대까지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과 작전 실제 훈련과 상황에서는 작전. 어느 정도 그냥 프리하게 네네네, 나가버리고 그거는 완전히. 저도 약간 해병대가 1세단 같은 걸 제가 아마 상상하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일단은 훈련이 많을 줄 알았고 신체적으로 힘들어 보자 하고 해병대를 들어갔는데 예. 연평도 가서 이제 대부분이 근무고 과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섬에 갇혀 있다는 답답함, 선후임 관계 그러니까 약간 군대는 빨리 가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나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늦게 간 애들 중에 하나고 네. 수능을 3번 치고 대학교도 2년 끝내고 나오니까 애들보다 4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최고 선임자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거죠.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1300자 분들께서 이제 입대를 하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말 한 분씩 좀 해볼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고 행동도 빨리빨리 하고 선임들이 하라는 어떤 권유 같은 거를 절대 흘려듣지 말고 그리고 후임들에게는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저한테 돌아오는 건 제가 해줬던 거가 돌아오기 때문에 군 생활에 있어서는 위로 아래로 다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훈련 앞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멈추려 해가지고 종이를 나눠줘요. 입대 장병 부모님들한테 뭐 필요한 물품들이 훈련소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사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앞에 있는 잡상인들 그래 잡상인들 물건 절대 사면 안 되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락을 잘 해라. 결국 남아있는 건 이제 사회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인생 내 것 꼭 가져가야 됩니다. 훈련소 할 때 알겠죠? 그건 왜요? 그거가 이제 에이 사진 하나 편지 하나가 뭐 큰 도움이 되겠어 했는데 그 훈련에서 이제 옆에서 이제 헤헤 내 친구들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이제 그거만큼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사진을 꼭 가져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막 군 생활을 잘했다고 저는 평가 못 하는데 미안한 막 후임도 있고 선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추억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선임들이나 후임들한테 다 서로 잘해주고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고 고마운 선임들 진짜 많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잘 해줘라.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몸 건강히 잘 전역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다치지 않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치면 물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나 이런 친구들과 떨어져 있게 좀 혼자 마음고생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1년 6개월 이제 20대 초반 1년 6개월을 군생활에 추억 보내면서 뭐 소중한 사람이랑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자기관리? 그러니까 운동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된다 저는 그거를 못하고 나도 약간 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본인 학과 전공 책 들고 하고 아니면 본인이
전역하고 나서 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틈틈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병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각의 문화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군의 존중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네 분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뭐 안 좋은 글이나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좋은 댓글들 그리고 고생했다라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신 우리 네 분 해병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군 구독하라.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제가 받으면 안 되니까. 아니.